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고고고고. 제가 지난주에 고별 방송을 하고 다시 나오면 어떻게 복귀? 될까? 복귀 방송인가요? 떠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오늘 뭐 비질런트 에이스 한다 그래가지고 아 이게 전쟁이냐 아니냐는 기로에 서 있다. 여기까지 하고 고별하시는 걸로. 그래서 전쟁을 막고 방송을 그만둬야 되겠다. 내년 2월달에 또 전쟁 올려 할 것 같은데. 전쟁 위기 고조될 때보다 나오시면 되겠네. 아니 이번 그 분위기 이번 위기를 지나면 뭔가 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마 더 고조될 겁니다. 아니 뭐 불인위기가 지금 화성 15 발사 이후에 세계 여론이 막 들끓는 것 같지 않아요? 들끓고 있죠. 네. 네. 온 세계가 지금 들끓고 있는. 사실 이제 새로운 핵보유국을 목도한 거다 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현실론이 막 나오대 이곳저곳에서. 벌써 중국은 지지치고.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네. 그죠. 그다음에 미국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 이런 얘기가 있고 미국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이 정도까지 이제 보여줬는데 아직도 계속 아니다. 뭐 여전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재돌입 기술은 아직 뭐 완성되지 않았다. 그 그건 이제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하는 얘기가 있고 뭐 어쩌라는 건지 참. 오늘부터 8일까지죠. 네. 근데 공군 훈련인데 해병대? 해군도 참여하고 해병대도 참여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희한한 처음 들어왔나 훈련인데. 육군만 참가를 안 하네. 와 육군만 넣어놨네. 나머지는 지금 비상 걸렸겠구만. 그래서 오늘부터 이게 시민 그 통일운동 단체, 평화운동 단체들도 미 대사관, 오산 공군기지 이런 데서 막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아 근데 북한이 되게 특이한 반응을 보였어요. 외무성 성명. 네, 외무성 성명을 냈는데 이 훈련이 그러니까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을 두고 핵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걸이라는 표현 써대. 네, 그럼 핵 전쟁 좀 해달라고 막 요청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북한한테 아 저희 핵 전쟁 좀 하고 싶은데 핵 전쟁 좀 일으켜 주세요. 계속 그 도발을 한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니키 헤일리가 유엔에서 연설하면서 그 표현을 썼거든요. 라고. 북한이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고. 아하. 네. 그래서 그거를 제 생각에는 이 봐라 이거 이래가지고 서로 지금 전쟁을 진짜 구걸하는 거는 너네 아니냐 뭐 이런. 그러니까 누가 시작하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네. 근데 그 헤일리에 대해서 그 러시아 외교부 장관 있잖아요. 라브로프라고 하는 사람. 네. 이 사람이 니키 헤일리의 발언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던데. 뭐라고요? 피해 굶주린 장광설이다. 외교 일꾼들 역시 표현이 참. 근데 러시아 사람이 장광설을 뭐라고 했는데 번역을 장광설에 했어요. 번역한 사람이 참 거기에 해당하는 러시아 단어가 있겠죠. 문학적 표현이네. 매우 긴, 매우 장황한 스펠링의 그런 단어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했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한국과 일본이 첫 번째 희생자가 될 거다. 네. 그런가? 그렇죠. 뭐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그건 맞겠죠. 아닐 것 같은데. 그지? 네. 한미일이 되는 아니야? 아니 뭐 동시에 뭐 그렇게 되겠. 근데 동시에 쏴도 제일 가까이 있는 데가 먼저 떨어지죠 미사일. 동시에 쐈을 다. 때. 네네. 그런 우리가 말이 많네. 네. 한국이 가장 먼저 떨어지고 몇 초 뒤에 이제 일본에 떨어지고 몇 분 뒤에 미국에 떨어지고. 30분의 차이가 나겠네. 30분 아니구나. 20분 차이 나겠구나.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북 제재가 실효성이 없고 실패했다 이런 여론이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까지 지금 번져갔어요. 그리고 독일 정부는 그 공식적으로 북과의 외교 단절 이거는 안 한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힌 거예요. 니키 헤일리가 다 단절해라 그랬잖아. 맞아. 독일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했단 말이죠. 각국이 지금 반발하고 있죠. 네. 크게 보면은 지금 미국의 대북 압박 그런 외교가 급속도로 힘이 빠지는 상황. 야 이게 찢어버렸네 이게 화성이 제재 분위기를. 그건 모르겠어요. 화석이 찢어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여지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이 외교가 네. 사방에서 찢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네. 이게 느낌이 왜 그 지금 월드컵 시즌이니까 네. 축구 하는데 보면
막 우리가 지금 2대1로 지고 있어요. 근데 이길 수 있다 그랬는데 3대1이 돼버렸어. 경기 종료 직전에 4대1이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망했지. 되겠어요? 포기하는 거지. 뭐. 관중들이 막 나간다고.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볼 필요 없어. 관중도 가는데 감독 나와가지고 할 수 있다고 왜 가냐고 막 사람들 불러 모으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타깝다. 4대 1이면 정말 가망이 없네. 네, 중국은 입이 CGP 딱 보고 에이 끝났네 이런 거 이제 일어나는데 아니 지금 할수 있다고. 미국이 오늘부터 이제 훈련을 시작하는데 각국에서 아 이거 훈련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들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는 아예 대놓고 지금 훈련 중단하라고 했고 그죠. 중국에서도 지금 아 이 훈련이 한반도의 무력 충돌 위기를 초래한다 막 경고하고 있고 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보도를 자제하는 방식으로 갈까? 어제부터 뭐 한반도에 전개됐다고 뭐 얘기를 보도가 나오긴 하는데 북의 대응이 뭘까? 봤더니 타이어 공장 현지 지도로 네. 대응을 하는. 아 이번에 확실히 트럭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화성 15형은 미사일보다 트럭에 초점이 맞춰졌다. 발사하는데도 뭐 3월 16일 공장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거기가 타이어 공장이라고. 네. 아니 트럭 만드는 공장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거기서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도 트럭 공장에서 발사하고 이번에 이제 미사일 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타이어 공장을 현지 지도하고. 네. 근데 하필이면 트럭 공장이 아니라 타이어 공장을. 야 타이어 공장에서 트럭을 만드는 거 아니요? 트럭 공장에서 타이어 만든 게 아니라. 아니죠. 타이어 공장에서 타이어를 만들고 트럭 공장에서 트럭을 만들고. 그래? 설마 북한이 우리 방송을 모니터링하진 않겠죠? 네? 아니 우리가 저번에 뭐 타이어 문제 제기 하지 않았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국산화 안 된 것 중에 타이어 아마 안 됐을 거라고. 근데 아마 이 북한에 뭐 관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니터링 팀이 있어. 이거 모니터링 하다가 봐라 주권 방송 NCC 뭐 하는 거냐 이래가지고 저런 말이 안 되는 저런 방송을 둬야 되겠나 해서 딱 우리가 한번 제대로 보여주자 해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께 이 딱 제안서를 올리지 않았을까. 뭐 설마. 아니 국산화에서 타이어가 핵심이었던 뭐예요? 거의 걸린 분야? 근데 아무래도 모르는 타이어가 이제 그 저는 이제 모릅니다. 한번 당한 이후에 더 이상 자꾸 유도해. 타이어가 쉽지는 않죠. 여기서 말하면 그다음 또 딱 나오죠. 그래서 확실히 이번 근데 트럭 그 누구야 미국의 한 군사 전문가도 그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이제 이 발사 차량이 그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발사 차량 대수만큼만 미사일을 만든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더 만들어봐야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싣고 다니는 트럭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트럭 국산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트럭을 양산을 하면 미사일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더 양산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네. 네, 그런 의미가 있네. 아니 한 번 쓰고 버릴 건 아니잖아 트럭을. 근데 버릴 그러니까, 수도 있죠. 뭐. 뭐 속도가 늘긴 하겠다. 근데 전신데. 예를 들어서 미사일 쏘고 다시 미사일 기지까지 돌아가가지고 미사일 싣고 다시 또 현장까지 가가지고 또 쏘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 근데 미사일이라는 게 거의 전쟁 초반에 우두두 쏴가지고 완전히 상대방을 초토화시켜야 이게 전략적 의미가 있을 건데. 게임 체인저라고 하니까 다시 쓰는 일이 없어야지. 또 쏘고. 아니 그러면 북의 입장에서는 미사일 개발보다 트럭 개발이 더 사활적인 문제였구만. 뭐 미사일 그렇게까지 정도야 뭘 그렇게까지 또 얘기할 거. 그럼 또 미사일 만든 사람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니 미사일이 중요하지 트럭이 중요해 이런. 그럼 또 이제 다음에 트럭에 대한 미사일에 대한 또. 근데 뭐 대북 제재를 하더라도 실제 북한의 미사일과 핵 전력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게 이번에 그냥 북한이 그렇게 시위하는 거 아닌가요? 이를테면은 제가 자꾸 타이어를 북한이 못 만들 거라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트럼프나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 아니에요. 경제를 쪼이면 단순한 미사일 그 동체뿐 아니라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선이나 전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야금야금 이렇게 갉아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ICBM의 생산을 늦출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경제 지지에 매달릴 것 같은데 북한에서 이번에 딱 압록강 타이어 공장을 현지 지도한 그걸 딱 공개하는 거는 그런 거 없다. 우리는 그냥 만든다. 제잘남 해라. 아니 그 전에 트럭 공장 갔잖아. 현지지도 했더만. 그죠? 지난주인가? 그 3월 16일 트럭 공장이요? 그 3월 16일이요? 3월 16일 공장. 거기가 아닌가? 트럭 공장 거기가 거긴가? 이번에 발사한데 거기를 갔었냐고요? 저는 몰라서. 모르지. 트럭 공장을 갔는데 네. 그 직접 몰았잖아요. 그건 트랙터 아니에요? 트랙터 플러스 트럭도 있었어. 거기 트럭도 만드는데요. 뭐냐 자재 싣고 막 그 자갈 싣고 이런 수 있는 트럭. 대형 트럭이더만요. 그 쫙 막
전시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보여준 거랑 발사랑 그다음에 타협 공장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 네. 아 그래서 이게 양산 체제로 갈 수 있는 거를 현지 지도를 통해서 다 보여주는 이런 거 같네요. 자, 아무튼 이제 북한은 이제 앞으로는 미사일 핵무기 계속 양산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대응이라는 게 뭐 전쟁 훈련하는 거 말고 없잖아요. 그 중국 압박하기. 중국이 근데 거의 공식적으로 거부를 하는 분위기야. 이번에 완전히 짜증 냈어요. 이제 그만 좀 쏴라.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대놓고 막 투덜거리던데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이 지금 이 현실을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면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상임이사국의 변화라뇨. 네. 무슨 말이에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5개국 상임이사국이잖아요. 네, 거기 내에서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입장 변화? 네? 입장 변화? 입장 변화 플러스 네. 나라 변화? 구조 변화, 구성원 변화. 구조 변화는 영국하고 프랑스가 쫓겨난다? 아니 모르죠. 그 ICB에 없는 나라는 퇴출. 아 근데 그 굳이 뭐 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안 하면 되는 건데. 아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진짜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새로운 국제기구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유엔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낡은 기구잖아요. 근데 워낙 이제 비대해져 버려가지고 2차 대전의 결과물로 나온 거고. 워낙 비대해져서 이거를 유엔을 개혁하자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거의 개혁이 불가능한 거고 어차피 국제관계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니까 결국은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유엔을 이제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슬슬 안 되니까 미국이 유엔 무시하고 유엔은 이제 필요 없고 자기 독자적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는데 점점 유엔은 힘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내에서는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언론을 잘못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중러, 영국 주변 나라들이 이제 기류가 맥이 딱 풀려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건데 국내 언론은 미국이 독려하는 것만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세계에 대한 위협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이죠. 여기 보면 이제 한일이 핵무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고 맥메스터가 북한이 전쟁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뭐 공화당 중진의 그레이엄 의원이 의회에서 대북 선제 공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트럼프 북핵 정책은 최후 수단으로 선제 공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선제 공격을 의미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보도들이 중심되게 언론에 공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상황을 좀 잘못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제대로 마음 먹었구나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주변에 있는 이런 상황들 중국과 러시아 국제사회의 이런 반감들을 함께 이제 보도를 하게 되면 사실상 전체적인 형국이 눈에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매번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의 입장을 먼저 대대적으로 발언해요. 쫙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이런 얘기했고 중국은 이런 얘기했고 이런 얘기는 좀 이제 흘러나오는데 사실 어찌 보면 NSC 방송을 많이 해야지 좀 분위기를 좀 제대로 잡을 수 있겠네. 네. 결론은 우리가 방송을 많이 하자. 네 열심히 하세요 이제. 네. 방송을 더 잘해야지 잡담이나 해가지고 되겠어요 근데. 그래서 급변 사태가 날 것 같지 않아요? 세계사적으로 기존에 몇 년 됐습니까? 70년 넘은 거지.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체제, 이런 구조 자체가 70년이 넘었는데 이거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지금 시대다. 그렇죠? 그것이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유엔에서도 그렇고 그런 질서 자체가 변하는 시기라는 거죠. 근데 그 시기가 우리는 이제 급변 사태로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급격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서 형태는 이제 미국의 군사 패권이 무너지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1945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 떨어뜨리면서 모두 다 꼼짝 마 이래가지고 이제 미국 중심에 딱 유일 초대국이라고 해? 근데 사실 유일 초대국이죠. 근데 자기 혼자 초대국 하니까 애매하니까 이제 그 당시 급부상하던 소련을 세워가지고 냉전구도를 만들었던 건데 70년간 이어오던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지금 이제 좀 안 통하는 상대를 만나버린 것 같다는 느낌. 네. 이전하고 좀 다른 상대죠. 지금 안 통하잖아요 지금 계속. 직접 막 없애버리겠다고 막 공공연하게 그냥. 그 이제 문재인 정부 지금도 트럼프와 통화하면서 북한의 핵을 저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북핵 저지가 필요하다는 이 이야기가 20년째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네요. 20년 전에 김영삼 대통령도 아마 클린턴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북핵 개발을 빨리 저지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마찬가지, 이명박 박근혜까지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북한 핵이 제지가 안 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현실론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12월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한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12월 평창 올림픽을 잘할 수 있느냐. 4월이 걸린 기간. 2018년 1월 신년사가 어떻게 나오는가가 네. 문재인 정부의 운명과 직결되지 않았나. 아, 근데 지금 1월 1일에 대통령 신년사 기대할 때 되면 너무 지금 시일이 너무 남았는데요. 남았다고? 이제 12월 4일인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 조치를 해야 네. 1월 달에 신년사가 그다음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쯤에 다시 한번 그걸 던집니다. 북한 해식당 여정원들하고 김현희 씨. 이 카드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빨리 좀 해결해라. 그러면 이 카드로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열 수 있다. 맞아. 그리고 북한 여정업원 문제 그게 알려지면 예. 국정원에 타격이 간다는 얘기 뭐 있었잖아요. 했었지. 근데 국정원 없어졌잖아. 됐네. 아니요. 없어졌으니까 이제. 타격 받을 애들도 없잖아요. 지금. 옛날 구 조직이구나. 구 조직. 부수를 다 옮겼잖아 이미. 설마 사전 작업인가? 아, 이건 아니겠고. 네. 잘하면 좋겠네. 제가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은 아까 그 트랙터 공장 네. 트랙터 공장 현지지도 일주일 전에 3월 16일 공장도 현지지로 했었네요. 그것도 뭐예요? 3월 16일 공장 트럭 공장. 트럭. 이번에 미사일 발사. 이번에 발사한대. 네네네. 그렇군요. 저 그래서 그 카드를 12월 달에 지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인도적인 교류 자체가 뚫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남북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1월 신년사를 잘하면 남북 관계를 급속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수작전, 참수부대 이거를 나는 생각보다는 뭐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를 안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그래요. 그죠? 뭐 생각만큼. 무슨 워낙 미사일을 막 쐈는데 미사일에 묻혔죠. 아니 사진 한 장이 없던데. 이게 분위기가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되고 비질런트 에이스 해가지고 항공기만 모이거든요. 네. 근데 한국군이 참수부대 만들었습니다 하는데 야 육군 빠져 이씨. 그래서 뺐나? 분위기가 좀 너무 불쌍한데? 육군이 독재로 빠져버렸잖아요 지금. 아니 이게 국가 조직이라는 게 참 이게 만들기는 쉬워도 없애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예산 편성 뭐 임무 직책 승진 뭐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만 좀 바꾸자. 잠수부대라고 그냥. 잠수부대. 그러면 이제 점 해병대로 하나 가는 건가요? 점 하나 지우는 건가요? 그치? 해병대로. 근데 없애야지 그거는 사실 남북 관계의 미래를 봤을 때 만약에 입장 바꿔가지고 북한이 남한에 대한 참수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게 드러나면 남북 대화나 관계 모두 다 파행 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서로 간의 역지사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건 없애는 게 맞지. 그래서 뭐 이게 뻘쭘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없앤다 선포하기는 뻘쭘할 거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 하는 걸로 가면 좋겠고 12월 중에 그 김현희 선생하고 여정업원들 문제를 일단 해결하는 방향을 잡고 그걸 가지고 뭔가 물꼬를 트고 내년 1월로 넘어가자 이런 제안을 우리 문님한테 드립니다. 깜짝 놀랐네. 네, 왜? 저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자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알아서 하세요. 네. 오지 마세요. 또 모르죠. 전쟁이 내가 볼 때는 내일 또 할 것 같아. 자 일단 오늘 방송 마칩니다. 네.